14일이죠. 저는 오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저격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조국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얼마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또 이재명 지지를 호소해 왔는데 그런 조국이 그럴 리가 있겠냐, 이런 반응이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며칠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때문에 전두환을 100% 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계각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는지 조국 전 장관도 드디어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서울대 교수의 장관까지 지내신 분답게 막말을 하거나 인신공격 이런 거 안 하고 세련된 비유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한 거죠.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올린 트위터를 보시죠. 히틀러 통치 시기 독일 중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히틀러는 1933년 동물의 생체 실험과 꼬리 자르기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도록 했다. 이렇게 히틀러 통치 시기의 성과라고 할 법한 그런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 총리 후보가 히틀러가 다 잘못했냐, 히틀러가 잘한 것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에둘러서 맹비난한 거죠. 드디어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행보와는 다르게 흑백 논리, 진영 논리를 버리고 이성을 되찾은 걸까요?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트위터에 게시 날짜를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있기도 전인 10월에 올린 글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2달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조 전 장관의 트위터는 바로 오늘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효과적으로 저격합니다. 이분이 과거에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는 지쳤는지 이제 싸움의 대상을 바꾼 모양이에요. 바로 미래의 민주당 대선 후보와 싸우는 걸로 말이죠. 저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바쁜데 역시 조 전 장관쯤 되는 사람의 비범함은 저 같은 범인과는 다른가 봅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진영의 대선 후보와 치열한 논쟁을 벌이니까요. 조국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을 눈뜨고 못 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진중권 교수가 나섰습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조 전 장관의 저 10월 트위터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전 대통령 평가 직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동일한 비판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 당연히 조 전 장관의 트위터는 침묵하고 있죠. 이제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 조 전 장관의 선택적 분노지만 진 교수가 조국이 이재명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마치 조국이 이재명을 맹비난한 것처럼 됐죠. 더 재밌는 건 이재명 후보가 해명한 내용이 마치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반박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포항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단지 우리가 양자택일, 흑백 논리 이런데 지나치게 많이 빠져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종합적인 평가는 하되 상대 진영은 100% 다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 다 옳다, 그런 태도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이쯤 되면 진지하게 조 전 장관의 흑백 논리, 이중잣대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역저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이성을 발휘하고 도덕적으로 분노했던 조 전 장관의 행태를 꼬집기에 저만큼 좋은 답변은 없을 테니까요. 조국은 미래의 이재명을 저격하고 이재명은 과거의 조국에게 반박하는 한편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 전 장관의 최근 행보는 사실상 윤석열 띄워주기 수준인데요. 민간인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저질스러운 정치 공세를 해서 배우자도 이렇게 다룰 거면 이재명 후보 본인의 개인적 결정은 더더욱 마음껏 정치화하고 공격해도 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죠. 정책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하다못해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 비판도 아니고 민간인에 지나지 않는 후보의 배우자에게 현실적으로 검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20여 년 전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추잡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저질 정치 공세,
추 전 장관의 선거 전략은 지금 그 이상도 이하도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분이 각각 맡은 바 제 역할을 다하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중도층의 이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윤석열을 지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치 체질을 대표하는 두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보이는 이 행태, 흑백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무조건 악마화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상식적이고 건전한 이성을 망설임 없이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적어도 민주당이 또 586 세력이 어떤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인지 확증을 굳히게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아우르는 건전한 이성, 그런 건 정말 없구나.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국민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일, 공직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겪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중도층의 이탈을 더더욱 가속화시키는 두 전직 장관의 오지랖, 과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